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밤샘 진화해도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져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립된 소방관 구조 작업은 건물 붕괴 우려에 일시 중단됐습니다. 7월 말부터 50대와 수험생이 우선 백신을 맞고 18세 이상 49세 이하는 8월부터 사전 예약 순서대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7월에 추가 접종이 예정된 76만 명에 대해서는 화이자로 변경하는 교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3%, 이재명 경기지사가 38.4%로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 이유에 대해선 절반이 세대 교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선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야의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굴착기 기사와 현장 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허가와 민원 처리 과정,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지만 주말엔 화창해지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제 새벽에 시작된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꼬박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1명이 실종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진화 작업이 길어지면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 수색 작업은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전 5시 30분쯤. 불은 거의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지만 잔불 위로 무너져 내린 물건들의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축구장 15개를 합친 규모의 대형 창고로 건물 전체의 고객 배송 상품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내부에 가연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지하 2층에 3단으로 쌓여진 선반 위에 올려진 가연물들이 무너져 내린 걸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연소가 확대돼서. 불이 났을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240여 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2층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대원 5명 중 1명이 실종됐고 다른 1명은 탈진된 상태로 빠져나와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실종된 소방대원을 찾기 위해 구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건물 붕괴까지 우려돼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이 난 지하 2층 CCTV에는 물품 창고 선반 위쪽 콘센트에서 불꽃이 이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이 잡히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그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지혜 기자, 건물 지하 2층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방관 구조 작업 재개됐나요? 네, 본격 구조 작업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 뒤로 약 300m 떨어진 곳에는 건물 형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타는 냄새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이는 불길은 보시는 것처럼 다소 잦아들었지만 건물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비닐과 종이 상자, 스티커 등이 많아 진화 작업이 2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설비가 없다 보니 밤새 수십 대의 소방차가 2km 떨어진 소화전에서 물을 수차례 싣고 오는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은 전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계속된 불로 건물 내부 온도가 500도 이상이다 보니 건물 기반이 녹아내려 붕괴 우려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역할 배정이 끝난 50여 명의 특수구조팀은 투입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화재 현장 앞 잔해를 정리하는 대로 구조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2시쯤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긴급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소방당국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고립된 소방관 가족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밤새 뜬 눈으로 진화 작업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지며 주의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방역당국이 50대는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하고 49세 이하는 8월부터 선착순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접종할 백신 종류는 공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아직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3분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접종 대상은 60세부터 74세 가운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입니다.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도 7월 초, 고3과 초중고 교직원은 7월 19일 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나머지 대입 수험생은 8월에 접종합니다. 접종 대상자가 860만여 명인 50대는 사전 예약을 받은 뒤 7월 마지막 주부터 접종합니다. 18세 이상 49세 이하 2,200만 명은 50대 1차 접종이 끝난 뒤 8월 중 접종 희망자부터 선착순으로 접종합니다. 방역당국은 3분기 접종 계획의 대략적인 시기를 밝혔지만 백신 종류까지는 발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되는 시기에 따라서 접종 일정들이 달라지고 오늘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아직 백신 종류를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급 계획으로는 다음 달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까지 4개 백신 1,000만 회분가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물량 부족으로 2차 접종은 교차 접종하겠다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6월 말 들어올 예정이었던 코백스 공급 83만 5천 회분이 7월 중순으로 바뀌면서 2차 백신은 화이자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의료인들 100명을 대상으로 1차 아스트라제네카, 2차 화이자 접종을 시행을 했고 그 항체나 다른 면역에 대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자는 접종 시작 112일 만에 1,400만 명을 돌파해 정부의 상반기 최대 목표치보다 2주 정도 일찍 달성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그렇다면 1차와 2차에서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교차 접종은 안전한 걸까요? 이 교차 접종 대상은 몇 명이고 또 교차 접종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어서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다른 코로나19 백신을 1차와 2차에 섞어 맞는 교차 접종은 다음 달에 시행됩니다. 지난 4월 중순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방문 돌봄 종사자와 사회 필수 인력 등 76만 명이 대상입니다. 7월 2차 접종 때 다른 백신인 화이자를 맞습니다. 두 차례 맞는 백신은 같은 종류로 접종을 마치는 게 원칙. 그러나 이달 말 받기로 했던 코백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천 회분의 공급이 미뤄지면서 물량이 부족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를 맞는 교차 접종이 면역 효과가 높고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속속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캐나다와 프랑스 등에서는 교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와 전문가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조금 일정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적절하겠다라는 그런. 교차 접종 대상자는 예약 변경 없이 2차 접종 예정 날짜에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다만 강제는 아닙니다. 만약 교차 접종이 싫다면 기다렸다가 7월 말부터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513명보다 36명 적은 수치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범위 안에 있지만 지난달 31일 이후 18일 연속 지역 감염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무른 광주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규정을 완화해 업종 제한 없이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MBN 매일경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여야 유력주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차 범위 내 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 하태경 의원의 깜짝 선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초박빙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매일경제가 RN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40.3%를 얻어 38.4%를 기록한 이 지사와 1.9%포인트, 오차 범위 내 지지율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43.8%, 이 지사가 34.1%로 두 후보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던 1차 조사를 감안하면 이 지사의 추격세가 눈길을 끕니다. 범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사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이 3위로 올라서며 박용진 의원, 정세균 전 총리와 치열한 3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세의 유불리를 따지고 하시겠지만 당의 안정적인 운영, 국민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범야권에서는 이준석 돌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범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34.1%, 홍준표 의원 7.8%, 유승민 전 의원 7.6%를 기록했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3.8%로 깜짝 5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이준석 돌풍에 힘입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9.8%, 국민의힘이 34.9%로 나타나 1차 조사 때보다 격차가 1.8%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압박에 나서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 공세에 대응하지 않고 내기를 가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 이견 노출을 피하겠다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잇따르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라며 큰 정치만 생각해 갈 길만을 가고 여야의 협공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검증 공세를 펼치고 저만큼 윤 총장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꼼 잡는 매다, 언론의 검증을 아무리 피하려고 하더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입당을 재촉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준석 당대표는 이견 노출을 자제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재적인 우리 당의 야권의 대선자가 될 수 있는 분들과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점을 많이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팬클럽 프렌즈원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가상화폐 등에 대해 대화하며 본격적인 2030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그리고 모든 기득권과 기회를 앞으로 재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에서는 그러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원희룡 지지포럼 예비 모임에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앞두고 만만찮은 새를 과시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말했던 식으로 간을 보는 짓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의 민심 투어에 대해서도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계속 보여주는 것은 국민 짜증만 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지 않는 데 대해서는 본인을 위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대선 경선 연기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현행 대선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 측은 즉각 반발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합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정세균계와 이재명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 60여 명이 대선 경선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며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대선 180일 전 대선 후보 선출이라는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자 집단행동으로 압박에 나선 겁니다. 연판장에는 김영주, 박광온, 김교흥, 김종민,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 오늘 오전 당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특정 계파의 이익만을 위해 경선을 연기하자며 의총 소집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도부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도록 돼 있는 의총 소집을 곧바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오늘 경선 일정 문제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끝으로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문 대통령은 체력적으로 벅찬 여정이었지만 성과도 많았다며 가는 곳마다 응원을 보내준 교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순방 마지막 키워드는 여행과 관광산업의 회복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관광산업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여행이 재개돼야 세계 경제의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행과 관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은 관광산업의 재개뿐 아니라 일상의 회복을 촉진하는 일입니다.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가 간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며 한 스페인 상호 방문의 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racias al turismo podemos conocer mejor las costumbres de nuestras sociedades. Queremos volver a ver a nuestros amigos coreanos, pasear por la Rambla, visitar la tan apreciada Sagrada Familia. Queremos. 이후 성가족 성당을 찾아 오메야 추기경과의 만남을 끝으로 문 대통령은 6박 8일 동안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성과도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약회사들과 백신 협력 논의를 진행한 건 이번 순방의 성과라며 가는 곳마다 응원해준 교민들에게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책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는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손정민 씨 변사 사건을 결론짓기 위해 경찰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전망입니다. 외부 전문가에게 객관적 검증을 받아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숨진 고 손정민 씨 사건이 벌어진 지도 50여일이 지났습니다. 손 씨가 숨진 경위는 오리무중이고 사고사의 무게를 둔 경찰의 발표를 믿는 대신 타살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도입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소집할 전망입니다.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수사를 더 할지 또는 이대로 마칠지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에는 법의학자를 포함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 검증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심의위가 손 씨가 외력으로 타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길게는 한 달까지 수사를 연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사 종결을 의결하면 사건 수사는 그대로 마무리됩니다. 심의위는 위원 선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쯤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서울시와 정부의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며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6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2% 올라 2019년 12월 셋째 주에 2%가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밝혔습니다. 서울의 전셋값도 지난주보다 0.11% 오르며 2019년 6월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다시 논의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좁히는 방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끝장 토론 이후 표결 처리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도쿄 등에 발령한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해제했습니다. 올림픽 관중 규모도 10,000명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이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와 오사카 등 9개 지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발령된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긴급사태에 준하는 중점 조치가 시행돼 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긴급사태는 풀지만 방역 수준을 높게 유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걸 막겠다는 절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全国の重症者数も減少が続き、病床の状況も確実に改善をされてきております。 하지만 올림픽 개막 전후 유동인구가 늘면 확진자가 급증해 긴급사태가 재선포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일본 정부가 대규모 행사 관객 수를 최대 10,000명까지 확대하면서 올림픽 관중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확산 위험을 줄이려면 무관중으로 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조치입니다. 多くの方がご自宅から感染になると思いますが、会場に来られる観客を常時マスクをして大声の応援は禁止されることになると承知しています。 올림픽 관중 수용 여부는 오는 21일 일본 정부와 도쿄도 IOC 등이 모인 회의에서 공식 확정됩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들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국 영화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문의 사나이로부터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가 걸려옵니다. 차량에 폭탄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된 주인공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운전을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제작비가 투입된 영화 발신 제안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텀, 캐시트럭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차량 추격전과는 차별화된 긴박감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너무나 또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차 밖에서 밀려오는 그런 긴장감, 돌발 상황 때문에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7월 말부터 8월 초 극장가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 고립된 남북한 외교관들이 탈출하는 내용을 담은 모가디슈, 천만 배우 황정민이 납치되는 배우 역할을 하는 액션 스릴러 인질 등이 기대작입니다. 그동안 극장을 찾지 않았던 관객분들이 다시 극장을 찾아서 코로나로 힘든 어떤 부분을 위로를 받고 다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외국 블록버스터가 달군 극장가에서 이제는 한국 영화 대작들이 휴가철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78%가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학생에게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원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2학기 전면 등교의 구체적 계획을 모레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서를 제외한 전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린 뒤 오전 중에는 그치겠습니다. 단 영서는 오후까지, 제주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오늘도 낮 동안 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반면 동해안과 영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7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대기의 질은 전권역에서 조읍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전북 동부와 영남 내륙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19도, 청주 20도, 전주 19.9도, 대구 18.5도, 안동 18.1도, 울진은 20.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서울 24도, 춘천 25도, 대전과 청주는 26도, 대구 27도, 안동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주말에는 맑은 하늘에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강원에서, 화요일에는 중부지방에서 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참 비 소식이 잦다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정작 장마는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어져서요. 6월 하순에서 7월 상旬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